결혼 17년 차 장남 은석과 며느리 수연에게 추석 명절은 마치 혹독한 연례 행사와 같았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일상을 잠시 잊고 시댁에 온 건 좋았지만 명절 하루 전날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되는 가사 노동의 굴레는 수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추석 전날 저녁. 시댁의 주방은 이미 뜨거운 전쟁터였다. 시어머니와 수연은 명절 당일에 쓸 음식 재료들을 장보고 끝없이 펼쳐진 재료 손질에 매달렸다. 어휴, 허리가 펴지질 않네. 시어머니가 힘겨운 듯 허리를 두드리자 수연 역시 굳은 표정으로 어깨를 주물렀다. 수연은 남편 은석에게 집에서부터 명절 음식 준비에 동참해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본가만 오면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시끌벅적했고 주방 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여보, 이리 와서 무거운 것 좀 날라요. 수연이 외쳤지만 아, 곧 갈게 이것만 보고. 은석은 나지막이 대답하며 채널을 돌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전을 부칠 고기를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쟤네 아버지가 평생 저랬으니 내 신랑도 저 모양이지. 에휴, 늙은이 이제 이것도 힘에 부친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깊은 주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명절의 정보다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결국 저녁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뒷마무리까지 모두 여자들의 몫이었다. 추석 당일 아침, 둘째 아들, 진석이 부부와 손주들이 도착하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대가족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둘째 며느리 진영이도 주방으로 와서 일을 거들었지만 역시나 진석도 은석과 함께 소파에 기대 앉아 차려진 다과상을 즐기며 희희낙락했다. 아침 식사 준비와 상 차리기, 그리고 식사 후 치우기. 숨 돌릴 틈도 없이 점심 준비가 이어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땀을 닦았지만 남자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거실을 가득 채웠다. 점심 식사를 끝내고 겨우 주방을 정리했을 때 여자들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허리에 파스를 붙여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 오후에는 막내딸 준이 부부와 어린 손주들까지 합류해 총 1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막내 사위 김서방도 예외 없이 다른 남자들에게 합류해 술과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주방은 여자들 4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쉼없는 공간이었다. 갈비찜 상에다 놓자. 하는 시어머니의 지친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한가위의 여유를 즐길 무렵 사태는 가장 무심하고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둘러앉은 거실, 시아버지가 상에 놓인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큼지막한 배를 두드리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다른 음식은 없어?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아침부터 똑같은 점만 계속 먹으니 질리네. 떡도 좀 그렇고. 먹을 게 없네.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 도화선이 되었다. 수십 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쥐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먹을 게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어제부터 아니 지난 몇십 년 동안 명절마다 허리가 휘어라 이 음식들을 만들었는데 당신은 평생 숟가락 하나 들어본 적 없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마움이나 미안함은커녕 먹을 게 없다고? 이 많은 음식을 두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아버지를 가리켰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한테 음식 갖다 바치기 싫어. 당신이 직접 해서 먹어. 아침부터 밤까지 여자들 등골 빼먹고 불평만 하는 당신이야말로 이 집에 먹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아들들과 사위를 향해 매섭게 쏘아 붙였다. 은석이, 진석이, 김서방. 니들은 뭐가 다르냐? 누구 하나 와서 도울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배만 채우고 있냐? 니들 처 귀한 줄 알아라. 오늘부턴 알아서 해먹어.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수연, 진영, 그리고 준이를 바라보았다. 가자. 우리끼리 나가서 신나게 놀자. 묵은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릴게. 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러움 대신 단단한 결의와 자유로움이 빛났다.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차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고 며느리들과 딸은 환호하며 그 뒤를 따랐다.
남아있는 거실은 마치 정전이 된 듯 고요했다. 4명의 남자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특히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대고 있었다. 저것들이 아버지, 저희 일단 나가봐요. 은석이 어색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들의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부턴 알아서 해먹어. 시어머니를 비롯한 세 여자는 인근의 힙한 치킨집에 가서 시원한 치맥을 즐겼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명절 스트레스와 남편,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웃고 마시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뻥 뚫어버렸다. 술 기운이 오르자 노래방으로 직행했다. 아이돌 노래부터 트로트까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대파란이 일어났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치워? 기름때 장난 아니네. 설거지통에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남자들은 늦은 밤까지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씨름해야 했다. 은석은 기름때 낀 접시를 닦다가 끊어질 것 같은 허리 통증을 느끼며 수연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며 씩씩거렸고 아들들은 묵묵히 주방 일을 했다. 새벽 1시. 술에 취한 듯 행복한 얼굴로 돌아온 여자들을 본 남자들은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주방은 거짓말처럼 깔끔했다. 그리고 상 위에는 며느리들이 전날 밤 포장해온 치킨 조각과 캔 맥주가 놓여 있었다. 남자들은 눈치를 보며 그 치킨을 집어들었다. 그의 추석은 시댁 식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가위 역전극으로 기억되었다. 명절 음식 준비는 더 이상 여자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늦었지만 가장 확실한 교훈을 남기면서